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 토질공과 중복이 되는 내용 중에서 흙의 투성과 동해 단원 중에서 동상에 대한 원인, 대체, 그런 재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영어로 frost heav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때, 동절기 때 지반이 얼어서 위로 상향으로 중력 반대 방향으로 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동상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지반이 얼어서 지반이 위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그러면 영하 이하의 온도가 몇 날 며칠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만 일단 조건을 갖춰. 그러면 동상이 일어나려면 이 땅덩어리가 얼다는 것은 토립자가 어는 게 아니고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얼면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지반이 위로 부풀어 오르냐? 그건 아니야. 여러 가지 요소가 맞춰져야, 여러 가지 박자가 맞춰져야 이제 위로 부풀어 오는 동상현상이 일어나는데, 동상이 일어나는 3요소, 동상이 잘 일어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겨울철에 영하 이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일단 조건을 갖춰. 그러면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춥다라고 해서 얼음덩어리가 커지냐? 그건 아니니까 지하수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죠. 얼음덩어리의 소스인 지하수가 충분히 어는 지역으로 공급이 돼야 돼. 그러면 또 하나, 동상을 쉽게 받는 흙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게 투수성도 어느 정도 좋고 모세관 현상에서 오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트질 흙이 땅이 어느 영역 내에 존재할 때 동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관 상승고가 클 때 그리고 투수성이 좋을 때 이 두 가지를 갖춘 흙이 실트질 흙이고, 동해의 피해를, 동상에 의해서 동해의 피해를 가장 잘 받는 흙은 무엇인가? 라고 필기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동해의 피해를 가장 잘 받는 흙은 실트 또는 실트질 흙. 이거는 단순 암기형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상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영하 이하의 온도의 지속 일수가 길수록, 그 다음에 지하수에 충분한 공급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지하수가 땅이 어는 영역으로 모세관 현상에서 높은 곳까지 빨리빨리 물이 많이 공급이 돼서 얼음덩어리를 우리는 아이슬란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지하수가 요 사이에 동상이 잘 일어나는 실트질 흙이 존재, 투수성도 좋고 높이까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모세관 높이가 큰 실트질 흙이 존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하수가 간극사를 통해서 땅이 어는 이 동결 영역으로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면은 이 얼음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얼음덩어리를 우리는 아이슬란드라고 말을 하고요. 그로 아이슬란드가 상당히 커지면은 지반이 팽창을 해서 이렇게 위로 부풀어 오르는 동상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위에 구조물이 축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물이 기우뚱하고 부동치마가 일어나고, 또 구조물이 뒤틀면서 균열이 발생되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동상 현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그림을 별도로 그려서 소개를 하나 하는데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지하수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겨울철에 영하 이하의 온도가 몇 날 며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우면 지표면으로부터 땅은 옵니다. 땅이 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0도가 되는 점을 연결한 선, 지표면 아래 온도가 0도가 되는 점을 연결한 선, 이 선을 우리는 동결선이라고 말을 해요. 동결선. 그러면 각 지점의 온도를 깊이에 비례해서 직선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해서 온도 분포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단순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온도가 0도가 되는 점이고 요 구간은 땅이 여는 영하의 구간, 그리고 여기는 땅이 열지 않는 영상의 구간이죠.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땅이 여는 동결선까지 연직 깊이, 요거를 우리는 동결 깊이 또는 동결 심도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동결 심도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동결 심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동결 깊이 또는 동결 심도를 결정하는 방법, 요거는 잠깐 소개할게요. 그죠? 요거는 토목기사 필기보다는 토목기사 실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도장을 찍고 넘어가라. 그래서 요거는 크게 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결 심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실험에 의한 방법, 실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기온에 의한 방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열 전도율에 의한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의한 방법에는 동결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동결 심도계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구로 구멍을 뚫어서 그 뚫은 구멍을 보고서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그 지중해 온도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육안으로 관찰해서 얼음이 언 부분이 어디까지 얼었나 테스트 PT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실험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평균 기온에 의한 방법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일본 데라다라는 사람이 만든 데라다 공식인데, 이건 잠시 후에 우리 필기 문제에서 또 실기 문제에서도 이용이 되는 식이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만 돼. 그리고 열 전도율에 대한 공식은 뭐 굳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요런 식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요 일평균 기온으로 동결 심도를 구하는 관련 공식 중에 하나인 데라다 공식, 요 공식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요 동결 심도를 우리 Z라고 그랬고, 일평균 기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하는 관련식 중에 하나 Z equal C 루트 F, 요 공식 기억해라. 그러면 여기서 요 C 값은 어떤 해당 집안의 함수비라든가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된 상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 내지 5 사이의 값을 나타내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 C가 4다, 3이다 주어져. 그 다음에 요 F는 동결 지수라고 하는 놈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실기 문제 풀 때 이제 요렇게 동결 지수를 구하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우리나라는 보통 화씨보다는 섭씨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기 실기 문제에서는 섭씨로 주어지기 때문에 도씨 데이즈, 요게 동결 지수 F의 단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이 만들어질 때 이 동결 심도 Z는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되도록 이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거 주의하셔라.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계산된 Z는 센티미터로 계산된 값이야.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영하 이하의 온도의 지속일수가 몇 날 며칠 연속적으로 추워. 그리고 이 지하수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지하수가 충분한데 이 땅이 어는 영역으로 실트질 흙이 존재해서 높은 곳까지 위로 빨리빨리 물이 공급이 되면 아이슬란스가 커져가지고 집안이 위로 부풀어오는 히빙, 프로스트 히빙, 동상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동상이 잘 일어나는 요소는 영하 이하의 온도의 지속일수, 그 다음에 지하수의 충분한 공급, 그 다음에 동해의 피해를 잘 받는 흙이 존재할 때, 동결 영역, 땅이 어는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면과 이 동결선 내에 이 흙이
실트질 흙으로 존재할 때는 이 동상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 동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요 동결 영역 내에 동해의 피해를 잘 받는 실트질 흙을 다른 동해의 피해가 거의 없는 모래나 자갈로 바꿔치기 하는 치환에 의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하 수위와 이 동결선 사이에 있는 이 흙도 역시 실트질 흙이 존재하면은 다른 모래층이나 이 지하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동결 심도 내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요 중간에다가 모래나 자갈 또는 부순 돌, 쇠석층을 일정 두께 시공을 해서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춰요. 그러면 이 땅이 여는 영역으로 지하수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슬란드는 그렇게 커지지 않으므로 동상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이제 차단층을 둬서 차단에 의한 방법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여는 영역 내에 우리 단열재를 시공을 해서 석탄재라든가 콕스 재료와 같은 재료로 섞어서 시공을 하면은 영하 이하의 온도가 지속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웬만하면 얼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화학약액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염화칼슘을 이 땅이 여는 동결심도 내의 흙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물은 보통 0도에서 얼기 시작하는데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염화칼슘 등을 주입을 하면은 영하 이하의 온도가 되더라도 간국 속에 있는 물이 얼지 않으므로 동상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동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를 다른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배출시키는 배수구를 설치한 배수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동상 방지 대책 소개했는데 치환에 의한 거, 동결선 상부, 동결 영역 내에, 동결 심도 내에 있는 재료를 모래나 자갈로 치환을 하는 거. 그리고 모세관 현상에서 동결 영역 내로 물이 올라가는 걸 차단하는 거죠. 모관 상승 차단. 그래서 지하수위 상부 또는 지하수위와 동결 심도 사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이를 우리는 자갈이나 부순돌을 설치하거나 또는 비닐막을 설치해서 지하수가 모세관 현상에서 땅이 여는 동결 영역 내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층을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석탄재라든가 코크스 재료와 같은 단열재를 우리가 시공을 하면은 영하의 기온이 지표면 아래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얼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염화칼슘 등을 동결 깊이 또는 동결 심도 내에 땅 속에 주입을 하면은 동결 온도를 낮출 수가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배수구를 설치하거나 흙을 쌓는 성토 방법 등이 동상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필기 문제와 실기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필기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결 심도를 결정하는 방법, 실험에 의한 방법에서는 동결 신도계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PT에 의한 방법이 있고 일평균 기온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열 전도율에 의한 방법 중에서 일평균 기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하는 데 사용하는 데라다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필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C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2.94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다음 동결 지수가 주어지는데 동결 지수 여기 보시면은 뭐가 빠졌네요. 여기 보시면은 동결 지수는 동결 지수가 여기 있네. 영하 10도가 20일간 계속이 돼. 그럼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영하 10도가 20일간 계속됐다고 보는 거야. 그죠? 영하 10도로 20일간 연속적으로 추웠대. 그럼 땅을 어는데 그러면 몇 센티미터 깊이까지 어느냐? 그러면 우리가 동결 지수를 구할 때는 이 영하의 온도에다가 절대값 취한 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지속된 일수를 곱해주면 요게 동결 지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는 200도 C days 이렇게 우리가 동결 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00을
요 루트 안에다가 넣어서 2.94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동결 깊이 Z는 얼마로 계산이 되냐? 41.6 미터가 아니고 이 공식이 만들 때 Z의 단위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41.6cm가 동결 깊이로 계산이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실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실기 문제. 실기 문제에서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죠? 실기 문제는 여러분들 실기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2권 중에서 2권의 26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그죠? 3번 문제. 그래서 요거는 뭐 2000년도 4회차 시험과 그 다음에 96년도 3회차 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일단 C가 문제에서 주어져요. 얼마로 주어졌냐? 4.0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월 월 일평균 기온이 주어집니다. 월별. 그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 일평균 기온이 주어지는데 얼마로 주어지냐면 얼마로 11월 달은 영상 3.5도, 단위는 도씨, 섭씨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평균 기온은 영하 7.8도, 그 다음에 1월 달은 영하 9.6도, 2월 달은 월 평균 기온이 영하 4.2도. 이거는 월 평균 기온이죠. 매일매일. 요 달에 하루하루 평균 기온을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월 평균 기온은 영하 1.1도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실기 문제에서는. 그러면 데라다 공식으로 이제 동결 깊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요거 써놓고 그러면 우리 C는 문제에서 주어진 4.0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동결 지수 F를 구해야만 우리가 동결 깊이 또는 동결 심도 Z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동결 깊이는 뭐야? 땅이 어느 데 기여한 부분만 고려하면 돼. 그럼 영상의 기온이 있는 11월 달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하의 기온이 땅이 어느 데 기여한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동결 지수가 구해지는데 12월 달은 31일로 봐요. 31일로 보고 그 다음에 1월 달도 31일로 보고 2월 달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28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도 31일로 보고 그러면 동결 지수는 우리 앞서 필기 유형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달의 월 평균 기온의 절대값 취한 거 7.8에다가 그 달의 일수 30일 곱해주고 다음에 더하기 1월 달 월 평균 기온 절대값 취한 거 9.6에다가 31일 다음 플러스 2월 달의 월 평균 기온의 절대값 4.2에다가 그 달의 일수 28을 곱해주고 플러스 3월 달의 월 평균 기온의 절대값 1.1에다가 1월 달에 3월 달에 일수 31.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동결 지수가 얼마로 계산되냐? 691.1 도씨 데이즈. 실기 시험에서는 중간 계산 과정 식과 계산한 값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이 단위까지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단위가 틀리겠으면 이거 감점 처리 당하니까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691.1 도씨 데이즈를 구한 거를 루트 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4.0 곱해서 요거 계산하면 동결 깊이는 얼마로 계산되냐면 105.61cm로 이렇게 계산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일평균 기온으로 구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데라다 공식에서 이 식이 만들어질 때 이 Z의 단위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주의하시고 최종 답을 쓸 때 또는 중간 계산 과정에 쓸 때 이 센티미터 단위로 안 쓰면 틀려요. 미터 단위로 쓰는 건 감점 처리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기 문제에서는 중간 계산 과정 반드시 다 쓰고 최종 답란에다가 소수점 처리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105.61cm 단위까지도 정확히 써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돼서 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 토질공과 중복이 되는 유형 중에서 우리 동상, 현상에 대한 내용과 동결 심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